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기반으로 감각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 튜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름이 이동원인데 그 동원이라서 어릴 때부터 별명 참치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뭘로 하지? 이러다가 이제 튜나라고 한 건데 사실 결정해놓고 제가 작품을 막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게 튜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전시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 이름은 튜날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냥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국인이 자기는 데이비드 보드모어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되게 큰 통조림 공장이 있고 거기서 참치 통조림을 막 생산하고 이런 이야기들 막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눈치를 딱 보니까 그냥 이해를 했지 공감은 못한 것 같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왜 튜날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이름이 동원이라서요 라고 하면 사실 별다른 이야기 없이 바로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 작업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작업을 하는구나를 공감할 수 있고 외국 사람들이 제 작업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서 튜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반 활동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때 제 꿈이 뭐였냐면은 다큐멘터리 PD였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 PD 중에서도 좀 재미없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막 그런 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20살 때 처음에 진학했던 게 신문방송학과였어요. 근데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해서 2년간 다녀보니까 이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맞는지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상태로 군대를 갔는데 그 전까지도 사실 사진은 20살 때부터 카메라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진을 그냥 찍고 보고 편집하고 그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이제 22살 때 군대를 가서 책을 좀 많이 읽어봤어요. 할 게 너무 없어서. 근데 읽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냥 그런 좀 진지한 생각들을 혼자 있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책 한 권을 보다가 제가 그때 어떤 고민들을 막 했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책을 딱 펼쳤을 때 보였던 사파가 그 안드레아스 브루스키의 시카고 증권권에서 한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고민을 이 작가는 굳이 엄청난 말이 필요 없이 사진 한 장으로 그냥 그대로 딱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책 바로 덮고 싸지방으로 달려가서 이제 막 찾아봤죠. 사실 그날 결정했어요. 내가 앞으로 남은 내 어떤 인생에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그때 결정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질적인 걸 준비를 해서 사진이라는 걸 전공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안드레아스 브루스키가 사실은 되게 영향을 크게 줬어요. 근데 제가 그분 작품을 처음 볼 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와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딱 이분의 작업을 어떤 작품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분의 전반적인 작업 스타일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풀어내는 방법이 너무 많이 와닿았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독일의 유명한 작가들한테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 작업들도 보면 그런 영향이 조금 있고요. 일단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카메라를 쓸 수 있지만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사진이 그 사람들의 사진과 달라지는 지점은 결국은 자기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얼마만큼 나에게 맞춰서 앞으로 나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쉽게 접한다는 건 우리한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회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발견해서 카메라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냐 그건 솔직히 오로지 본인의 역량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력은 그 부분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스타일이나 내가 어떤 확고한 관념이나 생각을 갖고 이걸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느냐 결국은 그 후에 내 걸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그걸 관심 갖고 봐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진에 관심을 가진 건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특장점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내가 사진 전공을 단순히
단순히 했다 해서 사진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본인이 되게 깊게 고민을 해보고 그 방향을 설정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힘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의 편린이라는 작업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에 했던 작업이고요. 대상은 서울에 있는 근대 건물들, 그러니까 제가 근대라고 이제 상정한 것은 대한제국 이후부터 해방 직후까지 그때까지 만들어진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촬영되어 온 사진들을 아카이브해서 그걸 재로 삼아서 하나의 콜라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한 게 기억의 편린이고요. 그래서 플레임은 퀼팅 기억의 편린이에요. 그 다른 시대의 사진들을 퀼팅처럼 하나로 꾸며서 그걸 이제 편린이라는 조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로 이어서 하나의 기억의 컴플렉스가 될 수 있도록 했던 작업입니다. 아마 제가 그런 관점에서 어떤 건물들을 특정 짓고 작업을 하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건물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이제 설명드릴 제 지금 새로 나온 그 작업도 똑같은 관점에서 연결선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랜드마크나 되게 거대한 건물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공간이나 어떤 지역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조금 발전을 했어요. 일단 제가 그 건물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을 뭔가 일제잔재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작업들을 제가 작업하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만들어 놓고도 제가 그 작업을 계속 다시 해석할 때 사실은 두 번째로 조금 더 흘러왔어요. 아, 이것도 우리의 문화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건 현상들을 볼 때 무자르듯이 흑백 이런 식으로 명암을 나눌 수는 없거든요. 늘 그 부분은 쌍둥이처럼 두 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동절의 양면처럼.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걸 형성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날개가 한쪽만 있으면 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대상들도 양쪽에 같은 걸 기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실 포기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온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다음을 만들어낼 거냐, 사실 그게 저한테 있어서 더 큰 포인트고 그게 좀 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 작업 노트가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가치라는 거는 시대의 상황, 그리고 개인의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사실은 딱 정해놓고 픽스해서 굳혀놓지 않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편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치가 없는 것이라도 후에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사진이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잖아요. 100년 전에 촬영한 그냥 길 사진이 지금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사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100년이 지났을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가치가 뭔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무관심에 놓여져 있고 지금은 별로 관심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갖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미래에 어떤 식으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지, 또 미래에 그렇게 가치를 가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조금 사라져버리는 그런 공간들이나 건물들을 좀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MPA 작업은 서울에 재개발되는 동네들을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재료로 조형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부서졌을 때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건물의 잔해들을 수집해서 채집한 다음에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서 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억의 무관심 속에 놓여져 있는 공간들이나 혹은 지역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것들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게 MPA 작업이고, MPA는 기억 보존 축적을 영어로 했을 때 줄임말이거든요. 메모리, 그 다음에 Preservation, Accumulate의 줄임말입니다. 우선은 사진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매혹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저도 그거에 빠져서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지금 다른 매체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진을 하는 사람이란 건 바로 눈치챌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진은 저한테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요. 작업을 계속하면서 조금 고민하는 것들은 내가 다룰 수 있는 도구가 하나밖에 없으면 사실 그 도구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도구들을 사용했을 때 내 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작업 세계를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매체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작업들을 계속 믹스를 해서 하는 중이고, 저는 내가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진뿐만 아니라 지금 했던 조형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라든지 혹은 뭐 퍼포먼스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제가 힘 닿는 한간 계속 해서 작업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사진으로만 기록해서 남겨놓으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우선 제가 공간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철거되기 전에 우선 올라가서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의 소스로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달 뒤나 2달 뒤 그 사이에 딱 가서 보면 건물이 부셔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재밌는 포인트를 느낀 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은 콘크리트와 철근이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간이 온전할 때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이제 소멸되고 부서졌을 때 비로소 그 재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재개발이라는 거는 한순간 일어나지 않아요.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결정되고 나서 부서지는 데는 채 한 달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의 관찰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의 그 찰나의 순간, 그 순간에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그 건물 잔해들을 수집해와서 하나의 형태로 다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그리고 콘크리트나 시멘트라는 재료를 손에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대상들, 그런 실제로 물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생겨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까 퀼팅 작업에서랑 똑같이 사실은 이 가치를 지금 생성할 수도 있고 후에 생성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가치가 없는 대상이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품으면서 작업을 한 거라, 작업 노트를 보면 신라시대 금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신라시대 금관이 왜 박물관에 갈 수 있었는지, 근데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유출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느끼잖아요. 저도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이란 건 단순히 어떤 현상이나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행위에 불과해요.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대상이 어떤 식으로 미래의 가치를 가지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보시는 게 더 좋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살고 있던 동네가 재개발돼서 없어져가지고 일종의 그 공허한 상태? 공허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업에 좀 녹여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제 작업 전시 서문을 써주신 비평가가 뭐라고 썼냐면은 진공 속에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전시 서문을 보시면 무시공간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작업은 사실은 어느 공간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가치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지는 개개인마다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작업 노트에 기억의 타임라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기억의 타임라인이란 말은 결국은 내가 어떠한 대상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시작이 있어야 확장도 있고 축소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기억의 어떤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번 작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통해서 제시하고 싶은 바는 이게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어떤 가치가 있든지 간에 내가 이걸 본 다음에 이런 현상이나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구나라는 걸 내 머릿속에 타임라인에 올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작업이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를 담고자 이번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좋은 학교고요. 왜냐면 제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게 상명대였거든요. 그래서 와서 제가 되게 좋았던 것은 그런 분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 왜냐면 이게 외부에 있으면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데, 내가 학교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에너지를 많이 발휘하지 않아도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뭔가 같은 걸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친구를 좀 많이 사귀는 거. 나랑 비슷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나랑 전혀 다른 활동을 할 것 같은 친구들이랑도 많이 만나면서 교류하고 꼭 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학교를 졸업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밖으로 나오면 쉽게 습득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매너리즘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왔을 때 진짜 사회의 쓴맛을 바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친구들을 잘 사귀고 기술적인 것들을 습득을 잘하면 학교 생활이 그렇게 막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 한명대학교 좋은 학교니까요. 다만 좀 열린 생각과 뭐랄까 좀 더 유연한 사고를 많이 하면서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존버가 답입니다. 진지하게 해야 되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맞아. 내가 이거 혹시나 학교 특강 가면 진짜 하고 싶었던 건데, 작가라는 직업이 밖에서 보면 되게 멋있고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막 늘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갈 때 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가라는 직업을 만약에 선택해버리면은 생업과 작업을 둘 다 잡고 가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게 많아지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 별로 안 하고 작가라는 표면적인 것들을 보고 많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작가라는 걸 꿈꾸는 친구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당장 다음 달에 내가 어떻게 통장을 운영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작업이라는 거는 버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버티면서 하면 1년, 2년 할 수 있죠. 근데 5년, 10년 어떻게 버텨요? 그러다 보면 10년 뒤에 이제 생활고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작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틴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걸 순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순환 과정을 만들어 나가면서 가야 돼요. 어떤 에너지를 만들 때 100이 필요하면 선천적으로 100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00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50을 갖고 있다, 20을 갖고 있다 해서 포기를 하지 말고 내가 이 갖고 있는 20과 50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먼 미래에는 100, 200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자기만의 루틴과 자기만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학교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꼭 고민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계속 겪고 있는 것들이라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내 바운더리를 만들어 나가면 언젠가는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존버가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언젠간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인터뷰 됐습니다. 감사합니다.